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의 김동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진 배경부터 기대 효과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사회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의 한계점을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좀 바꿔보자, 이런 체계가 시대에 맞물려서 지금 도래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단의 이미지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사회 선생님들도 익숙한 화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곧 들어갈 것이고, 또 이러한 고령 인구의 의료비가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또 외국의 학자는 앞으로 미래 의료는 P4의 메디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2013년도 정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예방과 예측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에 맞는 맞춤형으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사업은 이 방문 건강관리, 오프라인에 있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일부를 비대면으로 전환해봐서 이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보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효과성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의 체계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그리고 또 초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점을 다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이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이죠. 20년 7월 14일 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하단에 저희가 박스 쳐놓은 이 건강관리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굳이 지역사회 기관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탄생된 저희 AI, 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가장 중요한 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용한 현장 적용이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이 우선 가장 제일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수행기관은 전국에 있는 시군구 지자체, 즉 보건소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모형으로 만들어졌고 탄생을 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추진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가 이제 제일 위에서 기획과 총괄을 지금 맡고 있고요. 왼쪽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저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또 이게 2020년도에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도화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오늘 건강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과 기술 지원을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오프라인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페이퍼 위주로 좀 있었고 업무의 이중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산화로 해서 그런 관리자의 어떤 부분들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해주고 있고요. 시도와 보건소가 저희 사업을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민간 기업이 저희 조직 체계에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관리하는 곳은 사실 중앙과 공공기관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시장의 활성화도 저희가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또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강 측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로그레이터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디바이스의 연동 표준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어디와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PHIS와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아마 이 사업을 오프라인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건강 스크리닝을 하는 방법이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스크리닝을 완료했을 때 그 대상자분의 군 분류에 의해서 허약군인지 정상군인지 이런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하루의 숙제입니다. 미션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미션이라는 게 뭐 삼시세끼 식사하기라든가 뭐 외출하기라든가 또 30분 이상 활동하기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또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상치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었던 상황이라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범 사업은 보건소 우리 선생님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됐을 때만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과연 이거 잘 따라할까?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제대로 이해할까? 네, 처음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의 방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은 시간의 어떤 싸움이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측정을 통해서 참여 어르신의 건강에 대한 행태 변화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일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종의 디바이스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공합니다.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현장에서는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많은 부담으로 다가가지 말고 하나씩 두 개씩 적용하면서 저희 이런 그 AI, IoT 기반의 사업에 녹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디바이스들도 약간 어르신 맞춤형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시계의 어떤 그 글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어르신에 친숙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또 좀 새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공 디바이스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특이하게 AI 스피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부 지금 뭐 그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형의 그 AI 스피커, 즉 말벗의 기능을 좀 강화시켜 준다는 의미로 제공하는 건데요. 현재는 시장에 나와 있는 기능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대상은 독거 어르신, 사회적으로 고립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 우울과 불안의 어떤 증세가 초기 증세가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동안 저희가 지금 이 사업도 좀 추진해 봤는데 하루 종일 음원을 틀어놓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는 그렇지만 정서적이나 감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 5종의 디바이스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럼 그 디바이스만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늘 건강 어플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접속을 하게 되겠죠. 페어링이라는 절차도 거치게 될 것이고 우리 담당 방문 간호사 선생님께서 제공한 숙제가
나열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최고로 많이 제공했을 때 한 6개 정도가 나간 거니까 이렇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숙제를 하루하루 해 나가면서 자가 건강 관리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를 이런 미션과 숙제를 수행을 잘 하게 되면 하단에 보이시는 포인트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목표한 점수를 초과하거나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또 인센티브도 별도로 또 제공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의 동기부여를 이제 이끌어냅니다. 이런 설명을 최초에 저희가 모형을 만들어서 했을 때도 과연 어르신들이 라는 퀘스천 마크가 많았는데 실제 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차년도에 2020년부터 21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6개월을 진행한 참여 어르신 11,42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 만족도도 좀 한번 봤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90점대를 도달하고 있고 특히 좀 이해도는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각의 어떤 그 세부 내용들, 뭐 신체 활동에 대한 실천 현황이라든가 식습관 개선 부분들, 그리고 허약을 유지하는 부분들, 또 우리 전체적인 내 몸의 근력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악력의 유지율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나타낸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팀을 꾸려서 작년에 그 연구 결과를 도출했던 내용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것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서비스의 한계성이라든가 또 미진한 부분들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오프라인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일부 대상자들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가장 컸던 건데 실제로 건강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 사양이 떨어진다라든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라든가 뭐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데라든가 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신규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 사업의 본연의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폰이 없는 분들, 사양이 떨어지는 분들을 어떻게 이 사업으로 유입을 시킬 것이냐. 또 지금 현재는 저희 오늘 건강 앱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데이터를 최소화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조금만 사용하고 나면 데이터 소진으로 인해서 저희 오늘 건강 앱의 서비스가 원활치 못한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민도 많이 했고 올해 그래서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들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22년도 올해부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건강 어플은 이렇게 6개의 화면을 스와이프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기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놨는데 일부 어르신들은 한두 개가 단 줄 알아요. 물론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다 넘겨보시는 부분들이 좀 복잡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 화면에 아예 오늘에 해야 되는 숙제를 한 화면에 다 담아서 보여드리고자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화면도 나왔고요. 실제 우리 사업에 올해 참여하는 지자체는 이런 옵션화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 53개 보건소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서비스 수혜를 받고 계신데 22년도에는 90개 보건소로 증가를 시킬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22개 보건소는 이미 기선정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월경에 한 15개 기관을 추가로 저희가 모집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추후에 또 별도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신규 보건소는 이제 신청 공모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출하신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결과 발표를 저희가 4월 달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또 좀 구체적으로 올해 일정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4월 달에 그 지자체를 선정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계획도 수립하고, 물론 저희도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또 참여대에 계신 업무 담당자 혹은 팀장님, 그리고 시도 담당 주무관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당연히 예산을 내려드릴 것이고, 담당자 교육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디바이스에 대한 구매를 위한 저희가 공급 설명회도 저희가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에 맞는 사업 안내서, 그리고 운영 매뉴얼, 뭐 다양한, 그리고 또 이용자용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다 안내를 드려서 본격적인 사업은 7월 이후에 3차년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부 준비가 완료된 것들도 있습니다. 22년도 이제 행정사항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예산의 어떤 활용, 운영, 그리고 디바이스 구입,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좀 주시고 하면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좀 표기를 해놨는데요. 스마트폰 사양이 떨어지는 분들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예산을 좀 더 저희가 확보를 좀 하려고 준비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자동 혈압계, 혈당 측정기 일부를 저희 쪽에서 좀 아마 지원받아서 저희 사업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수요 조사도 아마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부 디바이스 구입 비용도 절감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들, 스마트폰 사양이 떨어져서 못 들어오는 어르신, 데이터의 그 용량이 많지 않아서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 혹은 스마트폰이 아예 없으신 어르신, 아이폰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 일부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DP형이라는 디스플레이형 AI 스피커를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출시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 최초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마이크형의 그 AI 스피커가 이제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 안에 저희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오늘 건강 어플을 이 화면에 탑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어도 저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즉 디지털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굉장히 지금 흥분이 좀 되어 있고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예,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돼서 정말로 국가가 우리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디스플레이형 AI 스피커의 추진 일정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4월경에 이런 준비되어 있는 공급 업체 저희가 모집을 하고 선정 평가를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이 디스플레이형에 최적화된 오늘 건강 어플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서 사전 테스트를 바탕으로 신규 보건소가 7월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아무래도 이 사업을 지금 기존 보건소도 시청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보건소에서도 일부 어르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즉 예산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최종적인 확정이 되면 별도 안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이 디스플레이형의 오늘 건강 앱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현재 스마트 기반에 최적화되어 있는, 즉 세로형이겠죠. 스마트폰의 화면은 그 화면을 그대로 지금 담았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가로형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이제 리사이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보유나 사양에 상관없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2년 7월부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잘 돼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 또 우리 참여하시는 보건소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이러한 서비스를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2년 동안 저희가 이런 DP형 AI 스피커가 나오기 이전에 서비스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가 마련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가 시범 사업의 마지막 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모형들이 안착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온오프라인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저희 그 국가가 얘기하는 뭐 4분의 1, 25% 혹은 그 이상을 확대해서 추진해서 정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이끌어갈 테니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